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중앙대학교 다문화 콘텐츠 연구소가 주최하는 2021년 학술대회 문화다양성 사회에서 문화스토리 발굴과 문화교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사회를 맡은 중앙대학교 다문화 콘텐츠 연구소의 조영미입니다. 반갑습니다. 우선은, 한국은 지금 저녁 9시고, 미국은 아침 8시이신 건가요? 네. 그래서 그 시간에 이제 저희가 시차가 있기 때문에 이 시간에 부득이 학술대회를 하게 된 것을 많은 분들이 좀 양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선 간략하게 다문화 콘텐츠 연구소를 소개해 드리면서 시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중앙대학교 다문화 콘텐츠 연구소는요, 문화 콘텐츠 기술연구원 산하의 연구소입니다. 2002년 5월 30일에 중앙대학교 전략특성화 사업연구소로 지정이 되어진 문화 콘텐츠 기술연구원이 출범을 해서 지금까지 활동하고 있고요. 2007년에 중점연구소로서 다문화 콘텐츠 연구사업단이 생겨서 2011년에 연구소 산하 안에 다문화 콘텐츠 연구소를 신설해서 운영하고 지금까지 이루고 있습니다. 특별히 2019년부터요, 문화다양성 시대가 요구하는 인재를 발굴하고 그리고 양성하고 그리고 인권을 존중하고 사회통합에 기여하는 정의로운 인재를 양성하는 교육체계를 수립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 학교에서는 문화다양성 융합전공을 개설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련한 연구하고 학술활동도 진행하고 있는데요. 그의 일환으로 오늘 행사가 진행되는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오늘 학술대회에 참여해 주신 분들께 감사를 드리고요. 학술대회가 이렇게 저녁에도 열릴 수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은데 미국에 계신 분들도 함께 참여하시기 때문에 시차를 고려해서 저희가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따라서 이제 굿모닝으로 인사하실 분들, 굿이브닝으로 인사하실 분들이 계실 것 같고요. 우선 시작하기에 앞서서 제가 몇 가지 안내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그 발제자분들 그리고 토론자분들 외에는 저희 음소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가끔 음소거가 안 돼가지고 이제 일상의 소음이 들릴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음소거를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참여자분들께서 질의와 응답하는 시간도 저희가 준비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발제를 들으시면서 코멘트나 질문이 있으시면은 채팅방을 활용해서 자유롭게 의견을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중요한 질문들은 모아서 발제자분들께 전달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우선은 또 참여하신 분들이 어디에서 또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 저희가 잘 모르기 때문에 뭐 가능하면은 인사를 채팅방에서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중앙대학교 다문화 콘텐츠 연구소 학술대회를 시작하면서 저희 연구소의 책임 교수님이시고 오랫동안 2007년부터 중앙대학교 다문화 콘텐츠 연구사업단 시작부터 함께 오셨거든요. 그래서 이원영 중앙대학교 첨단영상대학원 영상학과 교수님의 개회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원영 교수님 부탁드립니다. 예, 소수영은 중앙대학교 이원영 교수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아까 조현미 박사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2007년에 다문화 컨텐츠 연구소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 다문화에 가서 연구를 해오다가 요 근래는 이제 한국연구재단에서 2년 전부터 문화 다양성 관련 연구를 1년에 한 2, 3억 정도 수주를 받아서 주로 학생들 문화 다양성에 있는 학생 교육, 그 다음에 기타 그 관련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일환으로 이러한 세미나를 열게 됐습니다. 하여튼 국내나 미국에 계신 분들이 이 발표에 참여해 주시고 그래서 고맙습니다. 아시다시피 이 문화 다양성이라는 주제는 아마 2001년에 유네스코 협약으로부터 시작됐고 그 후에 한국도 유네스코 협약에 조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국무총리실 산하에서도 문화다양성위원회가 있고 활발하게 다문화를 넘어서 문화를 다양성을 인정하고 또 거기에 따른 확산을 시키자 이런 의미로 우리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일환으로 이러한 연구를 시작하게 됐고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오늘 세미나를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좋은 말씀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원영 교수님. 네. 그리고 오늘 저희 학술 행사를 위해서 특별한 분을 모셨거든요. 전 방송통신대학교 총장님이시고 아시아발전재단의 상임이사님이신 조남철 이사님을 모시고 예, 축사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남철 이사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조남철입니다. 오늘 중앙대학교 다문화 콘텐츠 연구소에서 주최하는 학술대를 진심으로 먼저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런 자리에서 축하의 말씀을 드리게 돼서 굉장히 감사하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특히 이제 오늘 발제를 맡은 그 이명상 교수님이 문화 다양성 스토리 발굴, 한국에서 하나차 시녀 탐방단이라는 주제를 발표해 주시는데 이 주제 발표는 그 제가 봉사하고 있는 아시아 발전 재단과 같이 기획하고 준비한 한국에서 아시아를 찾다라는 그 책의 내용을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저로서는 특별하게 그 의미를 갖게 됩니다. 앞에서 사회자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오늘 학술회의가 9시부터 시작됩니다. 그만큼 이제는 세계가 하나다라는 것을 느끼게 하는 사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번 학술대의 주제는 문화 다양성 사회에서 문화 스토리 발굴과 문화 교육입니다. 한국 사회에서 그 다문화라고 하는 용어 자체는 굉장히 이러저러한 그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다문화라는 말 대신에 상호문화라는 말을 쓰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지금 문화 다양성이라는 쓰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문화 다양성이라는 용어가 굉장히 마음에 와닿고 그동안 가졌던 편견, 단어가 가진 편견들을 막을 수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2019년 법무 통계를 보니까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이주민이 252만 명이라고 합니다. 우리 전체 인구의 44.9%입니다. 일반적으로 인구에서 외국인이 차지하는 비율이 5%를 넘으면 다문화 국가라는 용어를 쓰는데 그만큼 한국이 이제는 다문화 국가의 초입에 들어선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그런 면에서 이제 다문화 문제는 한국 사회가 해결해야 할 여러 가지 중요한 의제 중에 하나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또 어떻게 보면은 아직도 정확하게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지 않은가 하는 아쉬움도 있습니다. 저는 이번 학술대회가 코로나 와중에 개최된다는 사실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고 싶습니다. 그 코로나19 이후 오랜 세월 수많은 지성과 인류적 노력으로 낯섦과 다름을 이해하고 차별과 징후를 이겨내며 쌓아온 연대와 협력의 아름다운 가치들이 도전받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세계 여러 나라에서 일어나는 인종차별과 국가 간의 장벽, 백신 접종에서마저도 보여지는 빈부격차 등 이른바 코로나19 후유증이 인류의 미래를 심각하게 이어가고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국가 권력의 과도한 행사가 개인의 소중한 인권을 위협하는 경우도 종종 있고 이런 와중에 이른바 다문화 가족이 더 큰 고통을 겪을 것이라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는 뼈아픈 현실이기도 합니다. 2016년 주방용품의 세계적 브랜드인 락앤락의 창업자 김진일 회장이 개인 재산 300억을 출연해서 설립한 아시아 발전재단은 장학사업, 의료 지원사업 등의 활동을 가지고 아시아 여러 나라와 연대와 협력을 통해서 함께 발전하고 우리의 경험을 나누고 더 나아가서는 아시아 평화 공동체에 초석을 놓겠다는 큰 꿈을 꾸고 있는 비영리 사단법인입니다. 재단은 설립 이후 한국 내 사업에서는 한국 사회의 외국인 이주자와 다문화 관련 문제를 재단 사업의 1순위로 삼아 다양한 사업을 수행해 왔습니다. 이주 노동자의 동북 거주 아이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사업도 했었고 또 다문화 배경 학생들을 위한 그 이중 언어 지원 사업도 몇 년째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또 아직 많은 지원자가 없긴 합니다만은 다문화 배경을 가진 학생들이 어머니 나라의 대학에 가서 공부할 경우에는 저희가 4년 동안 장학금을 지급하는 프로그램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외국인 유학생들에게 한국 문화와 어떤 경험들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는 K-스테이 사업도 하고 있고 또 DMZ 국제 다큐멘터리
영화제와는 손잡고 다문화 관련 그 다큐멘터리 제작 지원 사업에도 저희가 일정 정도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이명상 교수님이 발표하는 문화 다양성 스토리 발굴 한국찻, 하나찻, 시니어 탐방단의 논구가 되는 한국에서 아시아를 찾다라는 책은 조선족과 고려인 동포의 이야기가 중심이 되고 외국인 이주민으로서는 몽골, 미얀마, 베트남인들의 이야기가 더해진 내용의 책입니다. 현재 재단은 이 책의 후속편으로 앞에 필지 등과 함께 한국에 거주하는 이주 노동자, 결혼 이주 여성, 유학생들 포함한 외국인 거주자의 공동체를 다루는 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 사회에서 우리와 다른 문화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문화의 다양성을 인정하는, 나와 다른 문화를 존중하는 사회를 만들어가려는 노력을 하고 싶은 생각입니다. 이 자리에 함께한 여러분들의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이 학술대회를 위해 주신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오늘 이 학술대회가 한국의 다문화 문제를, 문화 다양성의 문제를 이해하고 해결하는 뜻깊은 자리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이 뜻깊은 자리에 불러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원영 교수님과 조남철 이사님의 말씀을 들으니까요. 이제 앞으로 저희가 해야 할 일이 굉장히 많구나 이런 생각도 들게 되고, 또 특별히 중앙대학교 다문화 콘텐츠 연구소하고 아시아발전재단이 천천히 긴 호흡을 함께 하면서 협력을 해나가는 그러한 모습들도 좀 기대를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감사드리고요.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발제와 토론으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두 분의 발제자와 세 분의 토론자를 모셨습니다. 발제자분들은 15분 정도 발제를 부탁을 드리고요. 토론자분들은 각 5분씩 발제를 부탁드립니다. 사실은 제가 여러 학술 행사나 이런 데서 사회를 보기는 하는데 사회자의 자질을 잘 갖추지 못해가지고 마음이 약합니다. 그래서 발제하실 때 시간이 지났다고 잘 못 잘라요. 그래서 발제하시는 분이나 토론하시는 분들이 알아서 본인의 시간에 맞게 발제와 토론을 해주시면은 학술대회가 원활하게 잘 진행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첫 번째 발표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다양성 스토리 발굴, 한국에서 아시아를 찾다, 한 아찻 시니어 탐방단이라는 주제로 이명상 교수님께서 발제를 해주실 예정인데요. 언론에서도 한국에서 이주민의 문화지도를 발로 뛰어서 그렸다라고 하는 평가를 받을 만큼 중요한 연구 작업을 수행하신 것 같습니다. 이명상 교수님은 한국외국어대학교 명예교수님이시고 외교부의 정책자문위원이나 재외동포재단 등에서도 굉장히 많은 활동을 해오셨습니다. 특히 한국인문컨텐츠학회와 한국러시아학회 회장을 역임하셨고요. 그 외에 다양한 활동을 해오셨는데요. 제가 교수님의 경력사항을 말씀드리자면 오늘 토론의 시간을 제가 다 쓸 수 있을 것 같아서 여기서 가름하고 발제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한국외국어대학교 사학과를 2018년 2월에 퇴임했고요. 지금은 우리 아시아발전재단의 그냥 자문위원 일로 가끔 그냥 일 좀 하고 있습니다. 우선 이원영 교수님 반갑고요. 제가 중앙대학은 인문 콘텐츠 학회장을 할 때 여러 번 방문했고요. 이찬욱 교수도 만난 바가 있고, 특히 그 사학과의 박경화 교수님하고는 아주 오랜 교분을 맺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발표 얘기를 간단하게 한 장으로 한번 요약을 해봤습니다. 전국에 28곳, 사실은 30곳인데요. 우리 교환동포 외국인 집거지를 간략히 소개한 한국에서 아시아를 찾다라는 그 책은 글쎄요, 뭐 사실은 하다 보니까 책이 됐는데요. 죄송하지만 한국의 그 다문화 이주민 문화지도를 그린 셈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책의 내용을 포함한 이주민 집거지 스토리를 한국에서 아시아를 찾다 ADF 위키백과로 그냥 구축해 가고 있습니다. 그 책의 부제가 위키백과에 연결된 스토리 가이드북인데요. 이주민과 한국인 활동가의 스토리를 간단하게 담았습니다. 물론 스토리 발굴은 계속 이루어져야 되고, 또 오늘도 사실은 이제 그런 의미에서 제가 스토리 발굴이라고 제목을 달았습니다. 그러면 왜 위키백과인가? 위키백과는 참여 그리고 공유형 인터넷 백과사전인데요. 엔지니어가 없어도
다시 말하면 첨단 영상대학원에 있는 전문가가 없어도 아주 이상합니다만은 지식을 가진 사람이면 누구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수 있는 플랫폼입니다. 한국에 거주하는 아시아 출신 이주민을 이해하고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90% 이상이 아시아 출신입니다. 다문화를 넘어서 상생의 지역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뜻이 있는 지식을 가진 사람이 누굴까 그러면 사실은 물론 뭐 학생들도 있고 또 전문가가 많이 필요하겠지만 일반인 건강한 노인들도 가능하다는 생각에 제가 그 한아찻 시니어 탐방단을 만들고 있습니다. 혹시 본인은 시니어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요. 미국에서는 시니어가 50 이상이더라고요. 환영합니다. 어느 분이 누구든지. 새롭게 보고 건강하게 먹고 공감으로 듣고 이건 제가 그냥 만든 캐치프레이즈인데요. 먼저 우선 CIS 출신의 고려인 동포 사회를 탐방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저는 여러 번 갔지만 이제 같이 가는 거죠. 인천 연수동 한박고려인 마을에서 6월 3일 날 저희 그 친구들이 이번에 대부분 칠순입니다. 그래서 자꾸 어떤 친구가 칠순 잔치를 같이 하자는 겁니다. 무슨 잔치를 하고 또 같이 해. 그러다가 그러면 우리가 6월 3일 날 정기 모임이니까 저희 이제 고등학교 그 같은 반인 친구들인데요. 그러면 인천에 가자 해서 우리 인천 고려인 마을의 박봉수 원장님에게 여쭤보니까 뭐 가능하다 해서 이제 행사를 벌렸습니다. 이따가 사진도 보이겠습니다만은 70인생 고려인 동포와 함께 축하한다는 그러한 캐치프레이즈를 내걸었고 이거를 이제 우리 동포세계신문하고 KBS 라디오 한민족 방송이 취재를 해줬습니다. 지방의 고려인 마을은 사실은 수도권에서 가기 어렵기 쉽지 않기 때문에 그 지역과 연관이 있는 연구자가 동행을 했고요. 위키백과 구축에 유용한 저는 이제 학술 논문, 참고문헌, 각주다는 논문은 이제 저는 좀 안 맞는 것 같아서 이제는 그 에세이, 스토리죠. 이걸 이제 기사로 이제 올린 겁니다. 올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시아N이라고 하는 이런 이제 신문사인데 잡지사죠. 안성을 2차례, 경주를 1차례 지금 먼저 썼고요. 인천편은 사실은 먼저 갔지만 준비 중입니다. 그리고 아직 많이 시간이 필요하고 또 가야 되지만 짧게 방문한 광주광역시 그리고 안산 고려인 마을도 갔다 오긴 했는데요. 제가 이제 특히 주목한 것은 여러 번 갔기 때문에 그 지역은 갈 때마다 새로워지는 게 있어요. 특히 새로운 상점들인데 이 간판에 대한 스토리가 좀 흥미로울 것 같아가지고 지금 주목하고 있습니다. 2022년 내년이면은 한국과 우즈베키스탄, 물론 뭐 카자흐도 우크라이나 뭐 중국 여러 나라입니다만은 제가 우즈베키스탄에 연구를 많이 다녔기 때문에 특히 우즈베크 관련이 인연이 많습니다. 그래서 특히 우즈베크에서 온 귀한 고려인 동포 이야기를 한번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목치 않은 주고 있고요. 별거 아닙니다만은 자 그다음에 이제 슬라이드로 가요. 예, 지금 인터넷 연결이 불안정하게 나오는데 뭐 아까 우리 조남철 총장님께서 소개해 주셨기 때문에 이 책에 대해서는 그냥 넘어갑니다. 책이 처음에는 왼쪽으로 나왔는데 왼편으로 약간 그 제본이 약간 좀 불편해서 다시 재판을 찍으면서 약간 판을 좀 바꿨고요. 그리고 여기에 그 ADF 총서 1이라고 하는 걸 달았는데 이제 이 재판에 나온 책을 주로 이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그 참고로 이제 개인은 연락을 하면은 좀 미안하지만 착불로 책을 드리고 판매하는 책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단체 같은 경우는 이제 재단에서 우승해주고 있습니다. 자, 제가 이 책을 처음에 초판 책이죠. 친구들에게 좀 보냈어요. 그랬더니 친구 하나가 이렇게 그 짧게 그냥 바로 보내왔어요. 책 잘 받아 읽기 시작해 현재 가리봉동 순두식당까지 도착했어 하면서 뭐 다 끝내고 독서 후기를 보낸다 아직 안 보냈습니다. 일단 그리고 이거는 제가 가르치는 그 후학인데 김포에 살고 있고 러시아에서 근무를 했던 친구입니다. 그 책을 보내면서
받고 또 제가 보내고 또 받은 얘기고요. 오른쪽은 모 대학에 계신 분한테 보낸 얘기입니다. 자, 제가 그 하나차 시니어 탐방단을 뭐 이렇게 이런 현수막단을 만들고 그리고 우리가 QR코드로 다 해놨기 때문에 얼마든지 볼 수가 있는데요. 제가 아무래도 사진을 잘 찍어야 할 것 같아가지고 이 사진사회학자인 동아노인복지연구소 소장이시고 전 동국대 그리고 중국 인민대에서 동국대 퇴임하고 4년간 교수를 한 김혁기 교수님을 초빙을 했습니다. 자, 일단 제가 이거 어떤 중부일본가에서 서평이 나왔는데 그때 제가 간단하게 쓴 겁니다. 앞으로 탐방단 만들어가지고 월 1회 찾아보겠다 했는데 지금 알다시피 코로나가 심하기 때문에 잘 쉽지 않습니다. 어쨌든 이 새로운 이주민 집거지를 새롭게 보고 아무래도 내게 낯선 곳이니까 또 가면 그쪽 음식이 있지 않습니까? 건강하게 음식을 먹고 그리고 또 공감으로 그 이주민과 활동가들 얘기를 한번 들어보자. 이건 제가 그 고등학교 3학년 2반인데 이걸 3위회라고 했는데 저는 이거 한자를 3가지가 이로운 모임이라 이렇게 좀 만들어 봤습니다. 어거지죠. 자, 인천을 갔는데요. 이렇게 뭐 많이 못 갔습니다. 5명이 갔습니다. 형편도 그렇고. 그리고 여기 그때 이제 한국여대 역사문화연구소의 고가의 연구교수를 특별히 초빙을 했고 러시아를 잘하고 또 고려인 전문가라서 그리고 제일 오른쪽에는 이 박봉수 오늘 토론하시죠. 연구원장님이시고 요 가운데 3분이 고려인 동포들인데 70 다 되신 분들입니다. 한 분은 좀 약간 어리고요. 그리고 갔다 와서 우리 친구들이 쓴 간단한 소감들입니다. 한 친구, 2친구, 3친구, 4친구, 저가 빼놓은 4친구니까 이렇게 하나 썼는데 어쨌든 고려인 사회를 잘 모르다가 그냥 말만 들었는데 직접 방문하고 거기에서 박봉수 원장님의 그 인천 고려인 마을 이야기를 듣고 또 고가영 교수의 또 고려인 얘기를 듣고 많은 이제 느낀 것 같고요. 또 그 지역을 탐방하면서 특히 여기 왼쪽에 이게 바로 화덕인데요. 황토로 만든 거죠. 이게 가장 큰 모습이고 많은 모습인데 이거는 인천 고려인 마을에 있습니다. 아주 자부심을 갖고 있는 분인데 남편은 한국인, 부인은 고려인입니다. 그리고 이 니표시카라고 하는 이 빵 가게인데 이 가게에 대한 이야기는 제가 언젠가 한번 좀 정리해 볼 생각입니다. 어쨌든 이날 갔다 왔었는데 동행했던 그 동포세계신문 김용필 기자가 이렇게 기사와 유튜브로 만들고 또 동행했던 KBS 리포터가 방송으로 짧게 만들었는데 이걸 본 우리 이 친구가 이렇게 또 간단하게 코멘트를 달아줬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경주 갔는데요. 경주가 멀기 때문에 마침 대구 경북대학에 특강이 있어가지고 오전에 끝내고 오후에 갔는데 대구에 사는 윤혜숙 박사하고 또 대구대 정우환 교수님을 이제 동행해서 같이 갔습니다. 여기 지금 나오는 알콤달콤이라는 그 카페인데 이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고려인이랑이라는 걸로 고려인이랑 여기 앞에서 사진 하나 찍었고 그리고 이 경주편은 1편을 썼는데 제목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경주에서 제가 좀 특히 주목을 한 거는 현수막입니다. 현수막이 러시아어, 베트남어, 중국어예요. 평택의 고려인 말에 하게 되면은 러시아와 중국어가 되어 있습니다. 바로 두 나라의 민족이 살고 있는 거죠. 근데 경주는 베트남 사람들 많이 살고 있습니다. 이 3가지 언어가 되어 있어요. 야, 이렇다면 그러면 이 경주를 어떻게 한번 볼까? 경주는 과거에 그 실크로드의 출발점 아닙니까? 경북이 주장하고 있는. 그러면 이 아시아 내륙 쪽으로는 중국과 중앙아시아를 가니까 중국어와 러시아가 되고 또 해양 실크로드가 있거든요. 베트남을 갑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가 해서 경주 나름대로 한번 의미를 부여해보자 해서 제목을 아까 여기 나온 대로 유라시아 고려인이 국제도시 경주 되살려내 이렇게 한번 제목을 달아봤는데 좀 과장인 것으로 볼 수 있겠지만 그러나 과장이 아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본 거는요. 특히 이거는 고려인이 아닌 중앙아시아 현지인들 아마 우즈벡 사람 같습니다만은 이분을 보게 되면 만든 가게예요. 작년에 못 봤던 것인데 재작년에 이게 바로 그 깐드르라고 하는 그 화덕인데 여기서 리표시카라는 빵과
그리고 삼사라고 하는 삼각형 모양의 고기만두를 만드는 겁니다. 자, 그리고 안성을 갔다 왔는데요. 이 안성은 저는 전혀 몰랐습니다. 제가 책을 열 때만 해도 전혀 모르다가 직전에 알아가지고 참 당황했습니다. 그래서 안성을 당시에는 못 가고 자료를 좀 봤지만 이번에는 방문을 해서 마침에 안성에 거주하는 그 은사님하고 그리고 단국대 천안 캠퍼스의 러시아학 전공인 함영준 교수랑 같이 동행을 했고요. 그리고 여기 맛있어라고 하는 이런 간판에 앞에서 사진을 찍었고 그리고 대덕면을 먼저 했는데 대덕면에 있는 그 면장님이 여기가 놀라웠고 대덕면은 안성의 외국인이 9.9% 살고 있는데 거의 대부분이 대덕면 살고 있습니다. 내리라는 중앙대학 캠퍼스 우리 중앙대학이 지금 중앙대학 안성 캠퍼스 후문 앞에 밀집해 있습니다. 거기 한 가게 들어가 가지고 이 어린 아이를 안고 있는 그 여성을 만났는데 이 아이가 좀 행복하게 한국에 살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안성에 가니까 대덕면에 가니까 먼저 이렇게 그쪽에서 저희 방문을 환영한다라면서 얘기해주고 안내해주고 기사를 또 냈어요. 이거 안성 갔다 온 기사입니다. 그 다음에 사실은 광주를 먼저 갔는데요. 광주는 이 광주의 전문 고려인 마을을 악사 넘어선 전 계명대 정만은 교수 동행을 했고 광주는 이제 역사마을 1번지라고 지금 늘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제 그 걸맞게 이 월곡 고려인 문화관에서 고려인 아주 소중한 유물들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꼭 한번 가봐야 할 곳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광주의 고려인 마을에서 특히 또 제가 주목한 거는 다른 데서 보지 못했던 이게 바로 다마시니의 솔니자 해가지고 그 이 집에서 만든 반찬입니다. 그러니까 반찬 가게. 그리고 이 미용실이 좀 새로운 게 나왔어요. 어쨌든 참 고려인 마을은 갈 때마다 새로워집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마지막에 안산을 근자에 들렸는데 이 동아노인복지연구소의 김익희 소장님과 또 하나요영한 임정수 대표님하고 같이 갔는데요. 같이 사진을 찍었고요. 그리고 여기는 우갈록이라고 하는 이제 가게인데 이 가게가 좀 특별합니다. 전국의 고려인 마을마다 지금 다 생기고 있어요. 우갈록이라고 그러면은 러시아에서 우골이라는 구석이라는 말에서 나온 말인데 그러니까 모퉁이 그러나 결국은 이제 잘 모이는 친근한 사랑방 정도인데 여기는 이제 그런 카페입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9월 9일 날 저희 이 3위의 9월 정기 모임입니다. 지금 예정은 이 안산의 우갈록 이 앞에 이 야외 저 벤치가 있어가지고 데크가 있어서 여기서 모임을 가져볼까 하고 있고 이번에 떼골에 가니까 떼골마을 안내라는 게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이 선부동 동사무소 안 들어오는 겁니다. 그리고 역시 여기도 보니까 이러한 그 딴드르 여기 바로 이 만들기는 이 가게가 나와서 이게 아마 전국을 한번 좀 조사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이 책은 사실은 이미 자체가 이미 스토리를 담고 있습니다. 이주민들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죠. 다문화를 넘어서 아까 우리 저 문화 다양성이 더 의미가 있다고 저도 이해가 됩니다만은 어쨌든 이렇게 좀 가야 되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특히 코로나가 더불어 진행되면서 우리가 그 차이를 존중하는커녕 차별이 더 심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아시아 발전 대단히 선한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이와 관련해 가지고 아시아 각국에 하는 사업 말고 또 국내에서 하는 사업도 있긴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또 저는 가능하면 스토리를 좀 발굴하고 우리 이주민들의 그리고 이거를 또 아카이빙 하는 일을 좀 하고 싶고 또 이미 재단에 지원하고 있습니다만은 건강한 노인을 잘할 수 있다 하는 생각에서 탐방단을 만들었습니다. 역시 아무래도 젊은 학생의 참여가 더 하면 좋겠죠. 그래서 저는 이 재단과 대학 혹은 진짜 제가 공동으로 이 하나찻 강좌와 그리고 탐방 프로그램을 개설도 하고 또 유키백과도 같이 만들었으면 하는 희망입니다. 그리고 요즘 근래의 트렌드가 유튜브죠. 유튜브 공부 사업도 가능할 것 같고요. 아무튼 아시아타운은 새롭게 보고 건강하게 먹고 공감으로 듣고 세 가지 이점을 누릴 수 있는 장소라고 보고 있고요. 연구자는 학술 논문을 쓸 수도 있겠지만 학생이나 노인이나 공감을 줄 수 있는 에세이, 기사도 가능하지 않겠는가. 유튜브 제작해보고요. 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교수님. 네. 탐방단을 만들어서 새로운 이주민의 집거지를 새롭게, 그리고 또 낯설게, 그리고 가서 건강하게 음식도 먹고 공감도 하고 활동가들과 논의하자고 말씀해 주셨던 거 참 의미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새롭게 보자, 그리고 건강하게 먹자, 공감하자라고 하는 세 가지 이로운 3위회를 조직하셔 활동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말씀이 굉장히 의미 있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아시아를 넘어서 상생의 문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들의 역할, 특히 시민들, 시니어라고 소위 저희가 불러드리는 분들, 그리고 청년의 역할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강조를 해주셨고요. 또 실제적으로 사람들을 만나서 스토리를 발굴하고 그 안에서 이해와 인정을 더 나아가서 또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러한 무궁무진한 일들에 대한 가능성들도 저희에게 제안해 주신 것 같습니다. 또 재단과 대학이 공동으로 탐방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을 해보자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앞으로 저희 연구소도 그 부분에서 어떻게 함께 할 수 있을지 함께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두 번째 발표자를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코리안 리서치 센터 원장님이시고요. 그리고 한국외국어대학교 지식컨텐츠학부의 부교수님이시면서 한국외국어대학교 융복합 컨텐츠 연구센터의 센터장님이시기도 하십니다. 뉴욕에서 지금 함께 하고 계시는데요. 문화다양성과 문화지도 제작, 기획과 실제라는 주제로 말씀 주시겠습니다. 주동환 교수님 부탁드립니다. 잠깐만요. 예, 안녕하세요. 저 뉴욕에 있는 저 코리안 리서치 센터의 주동환입니다. 제가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맡은 주제는 잠깐만요. 제가 먼저 이 화면 공유해서 자료를 좀 띄운 다음에 이 자료가 사라져 버렸네요. 잠깐만요. 예, 오늘 제가 맡은 주제는 문화 다양성과 문화 지도 제작 기획과 실제 이야기입니다. 제가 부제로 옥타곤 호텔의 비가라는 이런 제목을 한번 붙여봤는데요. 앞서서 이명상 교수님이 말씀해 주시기를 이런 그 스토리 발굴, 그것을 통한 여러 가지 그 문화 다양성을 위한 어떤 콘텐츠 제작 이런 걸 말씀하셨는데 저는 조금 이렇게 실용적인 측면에서 그 기획과 실제 그것을 어떻게 하는지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여기 지도에 보시면은 여기가 뉴욕입니다. 그리고 이쪽에 이제 뉴욕이라고 해서 맨하탄이 왼쪽에 이렇게 있고요. 지금 제가 이야기하고 있는 곳이 바로 여기입니다. 저희 집입니다. 그리고 저희 집에서 한 15분 정도 이렇게 가면은 차를 타고 가면은 오이스터 베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한국말로 제가 바꿔봤는데 굴포항이라고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지역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지역에 대한 스토리를 갖고 한번 이러한 그 문화지도를 어떻게 기획하고 만들 것인가 그 얘기를 좀 잠깐 해드리겠습니다. 여기 맨하탄 아까 그 지도를 조금 더 크게 본 건데요. 여기가 맨하탄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뉴욕 그러면 맨하탄만 아시지만 사실 뉴욕 옆에 이렇게 큰 섬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이걸 롱아일랜드라고 하는데 보기에는 이렇게 조그만 것 같지만 이게 제주도 2배입니다. 크기는 이 롱아일랜드라는 섬이 거기에 오이스터 베이는 여기에 있고 옛날에는 지금 맨하탄에서 오이스터 베이까지 오려면 차로 한 1시간 한 10분 15분 걸립니다. 근데 한 100년 전에는 오이스터 베이까지 차로 오기 그때는 뭐 차가 없으니까 마차로 오려면은 하루 종일 걸리는 길이죠. 그래서 그 당시는 주로 이렇게 배를 이용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배를 타고 맨하탄에서 떠나서 이렇게 들어오면 이렇게 오이스터 베이, 우리가 아까 얘기한 굴포항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이 굴포항에 대한 그 관련된 그 이제 스토리와 관련해서 제가 4군데 지점을 선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1, 2, 3, 4를 이렇게 표시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1번이라고 적혀 있는 곳이 이제 굴포항인데 그게 바로 여기입니다. 빨갛게 원으로 표시되어 있는 지역이 바로 거기고 요 한국
뒤쪽으로 이렇게 마을이 오이스터 베이라고 하는 마을이 이렇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스토리가 시작이 되는 건 1905년 8월 3일 날 목요일입니다. 이날부터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그 당시 1905년 그 골프항의 모습입니다. 오이스터 베이의 모습입니다. 여기에 1905년 8월 3일 날 조선 사람 두 사람이 배를 내립니다. 바로 이 사람입니다. 이승만과 윤병구 목사라고 하는 두 사람이 1905년 8월 3일 날 이 항구에 발을 내리는데 그 당시 이승만의 나이는 30세였고 윤병구의 나이는 25살 두 청년이 이렇게 발을 내리게 됩니다. 그럼 뭐하러 여기에 왔느냐 이 사람들이 그 얘기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요 1번 항구에 내려서 거기서 한 1km 떨어진 요 2번 지역 거기가 옥타곤 호텔이라고 하는 곳이 있었습니다. 이게 그 당시의 모습인데 이 호텔에 여장을 풉니다. 오늘날의 모습입니다. 이 옥타곤 호텔은 지금도 그대로 있고 현재 이 모습입니다. 물론 지금은 호텔이 아니고 모게지 컴퍼니예요. 그러니까 부동산 회사가 이제 얼마 전에 인수해서 이렇게 다 리모델링을 해갖고 이렇게 고쳐놨습니다. 그렇지만 옛날의 모습은 이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그대로 보존이 되어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이 이승만과 윤병구라는 이 두 청년이 조선 청년이 여기에 이제 호텔에 들어서 왜 여기까지 왔느냐? 그 당시에 그 국제 정세를 조금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1904년에서 5년에 러일 전쟁이 일어나죠. 그리고 일본의 승리로 끝납니다. 그리고 전쟁이 끝나면서 이제 미국이 중재에 나서서 8월에 뉴햄프셔주 포츠머스라고 하는 곳, 이 지도에 있는 빨간 지점입니다. 거기에서 평화회의, 강화회의를 열게 됩니다. 미국의 중재로. 그래서 그 당시 하와이에 있던 한인 동포들이 이게 좋은 기회다. 러시아와 일본이 전쟁을 끝내고 평화회의를 하니까 그때 우리가 참석을 해서 우리 조선의 독립 그리고 조선의 사정을 알리자. 이런 이제 결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 하와이에 한 7천여 명의 한인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십시일반으로 돈을 모아서 500불을 모아서 윤병구를 줍니다. 그래서 윤병구를 파견시키는 거죠. 그래서 윤병구는 하와이에 그런 결의를 한 것이 6월입니다. 6월에 그러니까 회의는 8월에 있는데 이제 6월에 이제 그런 한인 동포들이 모여서 그런 결의를 해갖고 돈을 모아서 윤병구를 주어서 윤병구가 이제 돈을 들고 워싱턴을 거쳐서 워싱턴에서 이승만을 만납니다. 그리고 둘이 만나서 필라델피아에 가서 그 당시 필라델피아에 있던 서재필을 만나서 자문을 받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뉴욕으로 온 겁니다. 그 뉴욕으로 온 게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1905년 8월 3일 날 오이스터 베이에 발을 내리게 된 겁니다. 근데 이제 그 당시에 우리가 알다시피 미국과 조선이 그때 수교를 맺은 건 1882년 아닙니까? 그래서 이 젊은 두 청년이 뉴욕까지 오게 된 그 이유는 조미수호 통상조약 1882년에 조선과 미국이 맺은 그 조미수호 통상조약 제1조에 근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 1조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내용은 조선과 미국의 두 나라가 어떤 그 타국의 뭐 간섭을 받거나 뭐 이런 어떤 시달림을 받게 되면은 서로 돕자 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지금으로 얘기하면 상호 방위조약 비슷한 거죠. 그래서 이 조선 청년들은 이것을 근거로 하면은 미국이 우리를 도와줄 거다. 그리고 러일 그 강화 회의할 때, 러일 평화, 포츠모스에서 열리는 러일 평화 회의할 때 우리의 입장을 대변해서 우리의 독립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옥타곤 호텔에 그 사람 둘이 들어서 밤새도록 뭐 눈에 안 봐도 뻔하겠죠. 밤새도록 그냥 협의를 하고 그리고 그 당시 하와이에서 그 2장으로 된 청원서를 써가지고 합니다. 그래서 그 청원서를 읽어보고 또 읽어보고 하면서 이제 어떻게 대통령을 만나서 이걸 전달을 할까 그 얘기를 했겠죠. 그리고 1905년 8월 4일 날 금요일 아침입니다. 그래서 두 사람은 이제 옥타곤 호텔을 나와서 그 동네에서 오이스터 베이 시내에 있는 한 양복점에 들려서
이 턱시도를 빌려 있습니다. 우리나라 옛날에 왕을 만날 때 의관을 정제하듯이 미국 대통령을 만난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의관을 정제해서 턱시도를 빌려 있고 이제 마차를 타고 떠납니다. 마차를 타고 가는 모습인데 저 마차는 이승만이 탄 마차는 아닙니다. 그냥 비슷한 모습이고 그래서 이거는 실제 1905년 그 오이스터 베이 시내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시내를 마차 타고 지나갔겠죠. 그리고 이제 시내를 벗어나면 이러한 그 숲길인데 이렇게 해서 이 사가모 힐이라고 하는 요 4번 지역 일로 갔습니다. 여기서 간 거는 그 당시 대통령이었던 그 시어도어 루즈벨트 대통령을 만나기 위함이었습니다. 시어도어 루즈벨트 대통령은 뭐 미국에서 그 유명한 존경받는 대통령 중에 하나인데 사우스 다코다에 있는 마운트 러시모어에 가면 이렇게 대통령 얼굴 4명이 새겨져 있는 큰 바위가 있는데 여기에 이 3번째에 있는 이 사람입니다. 이렇게 존경을 받는 미국에선 존경받는 대통령인데 이 사가모 힐이라고 하는 곳은 이 루즈벨트 대통령의 여름 별장으로 사용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은 이제 워싱턴에 있다가 여름이 되면은 좀 워싱턴이 좀 더우니까 뉴욕의 이 별장에 와서 머물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이제 주로 여기 머물면서 이제 그 백악관 그 국정을 돌봤는데 그래서 여기를 이제 보통 썸머 화이트 하우스 이런 별명이 붙을 정도로 그러한 그 중요한 그런 지점입니다. 지금은 그 국가 사적지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1905년 바로 이승만이 방문했을 당시의 사가모 힐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건 오늘날의 모습입니다. 지금도 그대로 있습니다. 이 집이. 그래서 이곳에 들어가서 이제 1905년 8월 4일 날 금요일 날 갔는데 그때 그 루즈벨트 대통령의 비서가 그러면 당신들 사정을 알겠으니까 내일 와라. 내일 아침 9시까지 오면은 대통령을 만날 수 있게 해주겠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호텔로 다시 돌아갔다가 8월 5일 날 옵니다. 그래서 8월 5일 날 와서 루즈벨트 대통령한테 이 하와이 한인들의 청원서를 드립니다. 2장으로 되어 있는 청원서를 증정하게 되는데 이 청원서를 드릴 때 그 당시의 광경이 이렇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이거 조금 길지만 한번 읽어볼게요. 그때 갑자기 대통령이 응접실로 들어왔다. 당황한 두 사람은 이승만과 윤병구죠. 자신들의 소개도 제대로 하지 못한 채 청원서만 불쑥 내밀었다. 그리고 두 사람은 짧은 접견 동안 방문 목적을 설명하고 들고 간 자개로 된 접시 한 점을 선물로 증정했다. 이 자개로 된 접시는 지금도 그 박물관에 그 사적지, 그 사가모 힐에 그대로 있습니다. 루즈벨트는 청원서의 내용을 읽어본 후 나를 찾아주니 기쁘오. 나도 당신 나라를 위해 무슨 일이든 기꺼이 하겠소. 그러나 이 문서는 공식 채널을 통하기 전에는 처리하기가 어렵소. 당신네 공사를 시켜 국무성에 제출하시오. 워싱턴에 있는 한국 공사관을 통해 국무성에 제출해 달라면서 청원서를 다시 돌려주었다. 그리고 루즈벨트 대통령은 응접실을 바로 나가버렸다. 이게 그 당시에 대통령과 루즈벨트 대통령과 이승만, 윤병구의 만남의 모습입니다. 근데 그 다음에 어떻게 됐을까요? 그게 중요한 거죠. 이 청원서가 채택이 됐을까요? 그 당시 조선의 공사관에 있던 그 공사관 직원은 이 청원서를 받기를 거절합니다. 그래서 청원서는 전달이 되지, 결국은 루즈벨트 대통령한테 전달이 되지 않았고,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런 일이 그 뒤에 있었습니다. 1905년 8월 5일 이승만과 윤병구가 시어도어 루즈벨트를 만나기 며칠 전인 7월 29일 동경에서 미국의 육군장관 윌리엄 하워드 태프트와 일본 총리 가스타다로는 일본은 필리핀을 침범하지 않고 미국은 한국 문제를 간섭하지 않는다는 비략을 이미 맺었다. 그리고 루즈벨트는 7월 31일자로 태프트가 일본 수상 가스라와의 미략을 추인하는 전보를 동경에 보냈다. 이미 상황이 끝난 겁니다. 이승만과 윤병구가 루즈벨트를 만나기 벌써 한 일주일 전쯤 이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가스라 태프트 미략이 성사됐고
이미 추인까지 다 돼서 루즈벨트는 그 사인까지 한, 서명까지 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게 포츠머스에서 열리고 있는 러일 강화회의의 모습이고, 강화회의가 끝난 다음에 모여서 기념사진을 찍은 장면입니다. 지금 이 강화회의를 맺었던 장소는 건물은 없어졌습니다. 포츠머스에. 그렇지만 그 자리에 이렇게 동판을 새겨놨습니다. 그리고 이게 그 포츠머스 시내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1905년 그 당시에 그때 있던 건물들, 그리고 이제 강화회의와 관련된 곳들, 그런 것들을 이렇게 지도로 표시해 놨습니다. 이게 오늘날의 모습인데 그 당시하고 비교하면은 거리 모습이 거의 변하지가 않았어요. 그리고 이게 1905년에 강화회의가 있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2005년에 100년, 이 강화회의 100주년을 기념해서 포츠머스에서 이러한 그 지도를 만들었습니다. 기념 지도를 만든 거죠.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이미 다 아는 것처럼 1905년 이러한 일이 벌어졌고, 그 후에 1905년 11월 17일 날 우리가 잘 아는 을사조약이 체결됐고, 그리고 우리는 그로부터 5년 뒤인 1910년 8월 29일 경술 국치를 당해서 한일 합방을 당하게 됩니다. 반면에 루즈벨트 대통령은 1906년에 이렇게 노벨 포츠머스 강화조약을 성사시킨 공로로 노벨 평화상을 받습니다. 그리고 루즈벨트 대통령은 여기 지금 그게 아까 말씀드렸던 일어난 일이 사가모어에서 일어난 거고, 그 후에 1919년 1월 6일 날 루즈벨트 대통령은 61세로 이제 사망하게 되는데, 그분의 그 무덤은 바로 3번 이 지역에 지금 이런 모양으로 무덤이 되어 있습니다. 대통령의 무덤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이러한 하나의 그 스토리인데, 그 옥타곤 호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옥타곤 호텔에서 이 젊은 두 사람이 조선의 독립을 위해서 밤을 지새웠을 그날, 그 하루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던 이 모든 내용을 하나의 지도로 한번 나타내보자. 그래서 만들어진 문화지도입니다. 그러니까 문화지도라는 거는 단순히 그냥 어떤 지명을 표시해서 해놓은 것이 문화지도가 아니고 하나의 스토리를 담고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를 알고 나면 이런 지도를 보는 것도 그냥 보게 되지 않습니다. 그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렇지만 이 종이 한 장으로 되어 있는 지도에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모든 걸 다 실을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 QR코드 같은 걸 이용을 해서 아까 이명상 교수님이 말씀하신 그 디지털 아카이브, 이러한 내용들을 디지털로 이렇게 내용으로 묶어놓으면 보는 사람들이 더 자세한 정보를 찾을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이 위키백과로 만들어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거 QR코드 스캔해서 들어가시면 바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내용들을 문화지도라고 하는 것을 단순히 우리는 그냥 문화 그러면 어떤 다양성, 추상성 이렇게 이제 그런 개념인데, 이거를 우리가 지도라고 하는 공간 정보 또 기호와 문자로 되어 있는 이런 구체적인 지도를 통해서 만들고 그것의 자세한 내용을 어떤 디지털 아카이브를 만들면, 그러니까 저는 이제 위키백과를 만들었습니다만, 이렇게 되면은 하나의 그 전체적인 문화지도가 제작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거죠.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스토리입니다. 스토리가 없는 그냥 문화지도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그냥 뭐 하나의 관광 안내지도 정도밖에 되지 않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걸 말씀드린 거고, 그래서 지금 이제 여기까지 제가 말씀드린 건데, 또 하나는 추가로 말씀드리면 지금 해외에도 많은 이러한 제가 지금 하나의 단편적인 예를 들었지만 많은 한인 이민자들의 그 스토리가 담겨 있는 장소와 공간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스토리를 발굴해서 이러한 그 문화지도와 함께 디지털 아카이브를 해놓으면 훌륭한 역사적인 자료가 되고 우리가 앞으로 또 거기서 여러 가지 파생되는 콘텐츠들을 이끌어낼 수 있는 하나의 그 리소스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 거죠. 뭐 우리 지난번에 아카데미상 받은 미나리 같은 것도 사실은 다 이런 스토리들이 모여서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 지금 이 코리안 리서치 센터에서는 재해동포재단에서 조금 연구비를 조금 받았습니다. 금년에. 그래서 뉴욕에 있는 코리아타운에 대한 그러한 그 문화지도를 만들고 있는데 지금 제가 설명드린 곳은 이 오이스터베이 요거 한 군데인데 뉴욕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콜롬비아 대학 주변, 맨하탄 32가 코리아타운, 퀸즈 플러싱 코리아타운 이렇게 이제 큰 코리아타운 지역들이 있거든요. 이곳에 대한 문화지도를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이렇게 초안으로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여기에 있는 이러한 것들, 이런 것에 대한 지금 그 디지털 아카이브를 하고 있는 중인데 나중에 이제 완성이 되면은 다시 한번 여러분들한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옥타곤 호텔에서 독립을 위해서 염원했던 청년들로부터 시작해서 문화지도를 제작한 스토리로 이야기를 나누어 주셔서 문화 다양성 그리고 공간 정보 스토리가 가지고 있는 힘이 얼마나 큰지에 대해서 많은 분들께 생생하게 전달해 주신 것 같습니다. 게다가 또 이전에 이제 역사적 스토리와 지도 그리고 디지털이 만났을 때 어떤 힘을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얼마나 다차원적으로 이거를 느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저희한테 보여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앞으로 이제 뉴욕의 코리아타운 문화지도를 만드신다고 하니까 다음에는 뉴욕에 가시는 분들은 박사님께서 만드신 그 문화지도를 따라서 또 스토리를 한번 같이 느껴보시는 시간을 가지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드리고요. 자, 오늘 그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요. 제가 몇 분만 소개해드리고 토론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쿄에서 김익기 교수님이 함께하고 계시다고 제가 들었는데요. 조남철 이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의 어떤 지구 공동체의 그 협력적 모습을 잘 보여주는 그런 시간인 것 같고요. 네, 교수님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연구소에서 함께하고 계신 중앙대학교 유럽문학부의 이광준 교수님도 함께 해주시고 계시거든요. 이외에도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요. 한 분 한 분 소개해드리지 못해서 죄송한데 저희 그 채팅방에 이메일이나 이런 거 연락처를 남겨주시면 저희가 다음번에 학술대회나 이런 거 할 때 관련해서 또 정보를 전달해 드리도록 하고 오늘 참여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이어서 토론자분들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자분들이 토론해 주실 때 함께 해주시는 분들께서도 질문이나 코멘트가 있으시면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토론자는 세 분을 모셨습니다. 우선 첫 번째 토론자는 박봉수 박사님을 모셨거든요. 박봉수 박사님은 디아스포라 연구소 소장님이시고 인천 고려인 문화원의 대표이시기도 합니다. 임영상 교수님의 발제에 대한 토론으로 5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박봉수입니다. 저는 인하대학교에서 다문화 교육으로 수학을 했고요. 2000년부터 결혼 이주 여성들 그리고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이제 한국어도 가르치고 통역도 좀 많이 도와주고 이렇게 하면서 지금까지 한 21년은 다문화 쪽에서 이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임영상 교수님 발표에 앞서 임영상 교수님께서 소개하신 한방마을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드릴까 합니다. 한방마을은 고려인이 약 7,000명 거주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른 지역에는 넓게 분포되어 있지만 한방마을은 특이하게도 아주 한방마을이라는 작은 그 마을에 7,000명이 집거지를 형성하고 있어서 면적 대비 전국의 최대 밀집 지역이 됐어요. 그래서 교수님 말씀처럼 그야말로 한박 고려인 마을이 됐는데요. 우리 문화원은 생긴 지 한 3년이 됐고요. 비영리 민간단체로 지금까지 제가 대표를 맡아서 이끌어 왔습니다. 코로나 전에는 약 아이들이 171명 정도
이용을 했었고 현재는 코로나 때문에 많이 줄어든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 한방마을에는 그 옆에가 문남초등학교하고 한박초등학교가 있는데 문남초등학교에는 39%가 러시아계 그 자녀들입니다. 그리고 한박초등학교에는 30%, 그러니까 전교생에 이렇게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어서 그야말로 핫한 지역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교육청에서도 많이 신경을 쓰고 있는데 그 문남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중언어 강사가 7명 정도 있고요. 러시아어를 사용하는 이중언어 강사가. 그리고 1학년, 2학년 수업에는 학생의 한 반의 학생이 20명으로 줄여졌고 거기에 원래 교사 1명에 수업 보조교사 1명, 러시아어를 사용하는 이렇게 해서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이제 교육청에서 많이 신경을 쓰는 곳이고요. 그리고 이제 얼마 전에는 그 고려인 주민 총회를 열었어요. 인천에 거주하는 고려인들이. 근데 보통 보면은 한방마을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상인회, 그리고 이제 유모차를 끌고 다니면서 이제 아이를 보육하고 있는 엄마들, 그리고 청년 공동체, 그리고 장애인 모임 이렇게 해서 주민 총회를 열었는데 상인회 같은 경우에는 거기 한 가게가 60개 정도가 이제 고려인들이 운영하는 가게이고 회원들은 한 130명 정도 지금 모집이 된 상황이고요. 그리고 양육비를 이제 못 받아서 가정 보육을 하고 있는 유모차를 끌고 다니는 엄마들이 한 400명 정도가 모여서 이제 양육비를 지원해 달라는 퍼포먼스도 하고 이렇게 지내고 있고 청년 공동체만 해도 고려인 3세가 대표를 맡고 있는데 이제 거기에도 이제 회원이 한 130명 정도 되고 그리고 장애인도 이제 인천 지역에서 만들어서 전국적으로 지금 장애인 모임을 하고 있는데 인천에만 한 40명 정도 이렇게 많이 모여 있는 그런 핫한 지역이 한방마을이에요. 그래서 사실 지금 이제 교수님께서 문화원에 오셔서 1년에 한 2-3번 오셔서 학생들하고 같이 수업도 해주시고 또 올해는 이제 70회 생신을 문화원에서 고려인 어머니들과 같이 보냈습니다. 그래서 저한테는 굉장히 뜻깊은 일이었었는데 저도 이제 그 문화다양성 스토리 발굴단 하나찻 시니어 탐방단을 발로 그리는 그 고려인 밀집 지역의 문화지도를 통해서 고려인이 처한 상황 그리고 현장의 상황을 매우 입체적이고 생생하게 전해주신 덕분에 활동가로 그리고 연구가로 초심을 잃지 않기 위해 마음을 다시 먹는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새롭게 보고 건강하게 먹고 공감으로 듣고 멋지세요. 그 삼리회가 인천 연수동의 한방마을에서 70인생 고려인 동포와 함께 축하 잔치를 하고 그 동포신문의 대표님하고 KBS 라디오 한민족 방송까지 와서 이제 함께 하시고 동포 세계를 알리시기 위해서 헌신하는 그 노고와 사랑에 존경의 마음을 보냅니다. 그리고 음식을 준비해 주신 그 고려인 어머니들께서도 굉장히 즐거워하시고 이런 기회가 자주 있었으면 좋겠다 말씀을 하셨어요. 이제 교수님께서 용돈도 이렇게 회비도 전해주셔서 그런 것을 받는 것도 좋지만 70회 동창회를 어떻게 동창들끼리 이렇게 같이 할 수 있는 것에 매우 부러워하셨습니다. 교수님 발표를 통해서 이제 그 아이들과 함께 뒤엉켜서 보낸 그 저의 지난 3년간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동포 생태계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무엇이 필요한지 어떤 노력을 하고 해결해야 되는지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주동환 교수님께
그 이명상 교수님하고 주동환 교수님의 발표를 통해서 이제 교육 문화 콘텐츠가 매우 중요함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문화 다양성과 문화 지도 제작, 문화 지도는 단순히 장소를 표시한 지도가 아니라 스토리를 담고 있어야 한다는 내용 매우 공감할 수 있었습니다. 한방마을이야말로 문화 다양성의 보고입니다. 한방마을에도 약 14개의 민족이 거주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도시의 문화적 다양성의 효과는 단순히 그 구성 집단이나 문화의 종류가 많다고 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양한 집단들 간의 접촉과 교류가 없다면 그 다양성은 아무런 효과가 없기 때문입니다. 한방마을에 거주하는 다양한 사람들의 스토리를 발굴하고 그 스토리를 문화 지도로 만들어 한방마을을 알리고 교육 콘텐츠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자 하는 게 절실하게 깨달았고요. 덧붙여 말씀드리면 한방마을은 도시재생 뉴딜 사업에 선정이 돼서 공모 사업을 하고 있는데 우리 문화원에서도 한박텔러라는 주제로 그 한방마을을 조사 연구를 신청을 했습니다. 올해는 그냥 씨앗을 뿌리는 해로 그 조사단을 발굴해서 교육시키는 해로 생각을 하고 내년에는 그 실행 단계로 곧 마무리하겠습니다. 실행 단계로 조사단을 활용해서 스토리를 발굴하고 그리고 가능하다면 그것을 문화 지도로 적용해보는 그런 해로 삼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그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에 이어서 앞으로 어떤 활동들을 또 기획하고 계시는지까지도 같이 말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두 번째 토론자분 그러면 이어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박여정 박사님이시고요. 한국학중앙연구원의 디지털 인문학 연구소의 연구원이십니다. 주동환 교수님의 발제에 대한 토론 5분으로 꼭 부탁드립니다. 5분, 네, 꼭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토론을 맡게 된 한중연 디지털 인문학 연구소 연구원 박여정입니다. 저는 이제 참고로 이명상 교수님의 이제 문화생으로서 이제 가르침을 받고 지역 문화 그리고 이제 이주민 공동체를 이제 문화자원으로 활성화해서 이제 콘텐츠 작업을 하는 그런 방향으로 이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주동환 교수님께서 이제 그 발표 잘 들었고요. 그 한인 사회를 엿볼 수 있는 아주 의미 깊은 그런 스토리 발굴 작업이었다고 이제 감히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있는데 정말 이제 두 분께서는 이제 발로 뛰어 이제 그리는 문화 지도를 이제 하고 계신데 지금 이제 문화 지도를 그 위키 콘텐츠로 이제 제작을 해서 모든 사람들이 이제 함께 참여도 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장소성 주동환 교수님께서 하신 그 작업은 그 장소성을 표현을 해서 스토리텔링을 하는 작업인데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낯설었던 그런 독립운동가들의 이야기 이런 것들이 이제 재외동포들의 이제 모여 사는 한인 사회, 한인타운의 그런 이야기로 연결시켜서 사람들에게 이제 좀 더 교육적인 가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저희 이제 스토리 위키백과에서 이제 그냥 백과사전이랑 별반 차이가 없는데 이렇게 중요한 사건 그리고 인물 이런 것들을 연결을 시켜서 지금 저희 이제 인문정보학과에서 배우는 그런 온톨로지 설계에 맞물리는 그런 작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온톨로지 설계라는 것은 그 이제 사건과 인물과 사물과 이런 것들을 연결을 시켜서 이제 그 관계성을 나타내서 사람들에게 더 이제 편의성을 갖다 주고 궁금한 부분들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작업을 하시는데 이제 그
정말 귀한 이제 그 리소스가 될 거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이제 단순하게 이렇게 이제 콘텐츠를 만들어서 문화 지도를 작성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게 다 또 다른 새로운 뭐 연극이나 영화나 문화예술을 이제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콘텐츠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그 스토리를 QR 코드로 한다는 그 부분에서도 이제 아주 이제 다양하게 대중의 이제 인지도를 넓힐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가장 저도 이제 재외동포로서 이제 재외동포 교육에 아주 큰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제 그 구술사 혹시 이제 그 궁금한 점이 있는데 그 지금 보여주셨던 그런 건물들이나 이런 것들을 사실 한국 같은 경우에는 목포나 이런 근대 자산, 근대 건축물들을 이제 문화자산으로 이제 활용하자 뭐 이런 움직임도 많이 있는데 그 미국에서는 이런 근대 건축물들을 이제 문화자산으로 여기는지 아까 이제 문화지도 그 지도를 이제 만들었는데 그 기념하기 위해서 지도를 만들었다고 했는데 그 지도에서 나타났던 그런 건물들이 아직도 이제 그렇게 그 자산으로 이제 보호가 되고 있는지 그런 게 정말 궁금했고요. 그리고 그런 역사적인 물론 이제 100년이 넘게 돼서 이제 그것을 이제 증명할 수 있는 구술을 할 수 있는 분들이 있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도 궁금하고요. 그런 부분들을 더 추가를 하면은 이제 아주 잘 짜여진 그런 기획으로서 사람들에게 더 이제 잘 다가갈 수 있고 그리고 교육적 가치도 있고 여러 가지 가치 창출, 문화예술 창출 이런 거를 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유익한 작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분 존경스럽습니다. 저는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콘텐츠를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콘텐츠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기대감을 또 같이 이야기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그리고 질문을 주셨는데 건축물에 대한 문화자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것을 또 연결해가지고 또 문화지도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에 대한 질문 주셨는데 지금 혹시 답변 주실 수 있으신가요, 교수님? 예,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미국에서는 이러한 그 건물들, 옛날 그런 것에 대한 보존이 굉장히 잘 돼 있습니다. 예. 전반적으로 말씀드리면 너무 풍부하게 잘 돼 있어요. 그리고 그거에 대한 그 한국어로 얘기하면 이제 그런 문화재 그런 장소에 가면은 해설사들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굉장히 아주 깊이 설명을 해주시는데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사가모일 같은 데는 이게 국립사적지이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그 안내하는 분들이 있는데 거의 전문가 수준이에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관심 있는 거는 물론 그 사적에 대한 것도 전반적인 관심이 있지만 우리 것에 대한 관심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거는 그 사람들이 그렇게 세세히는 모르죠. 우리 거 이승만 박사가 거길 왔다 갔는지 뭐 모르죠 그거는. 그리고 그 아까 말씀드렸던 그 옥타곤 호텔 그런 거는 사실 뭐 우리한테는 관심이 있는 건물이지만 미국 사람들한테 별로 관심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동안 그게 호텔로 쓰이다가 그게 건물이 한 150년 된 건물이거든요. 네. 그러다가 뭐 자동차 부속 파는 데로 됐다가 굉장히 낡았는데 한 3, 4년 전에 그 모게지 컴퍼니 그 조그만 그 이제 대출을 해주는 회사죠. 거기서 인수해갖고 다 리모델링 한 거예요, 새로. 근데 다행스러운 거는 그 원형을 건드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아마 그거는 건드리기 힘들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정도 되는 건물이면은 미국에서 보통 한 100년 넘은 이런 건물들은 함부로 손을 못 대거든요. 그러니까 원형을 간직하면서 고쳐라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대로 원형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서 전반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런 건 굉장히 잘 보존되어 있고 하는데 우리 것이 부족하다는 거. 그런 건 이제 우리의 몫이죠. 우리가 여기서 이제 하는 사람들이나 또 연구자들 이런 사람들이 앞으로 해야 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은 저희가 마지막 토론자 분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중앙대학교 다문화 콘텐츠 연구소의 연구교수님으로 사실은 오신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굉장히 많은 일들을 하고 계시거든요. 김혜원 박사님 모시고 토론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혜원입니다. 저 시간이 많이 늦어서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제 목소리 잘 들리시나요? 네. 오늘 이제 학술대회에서는 이제 문화다양성 담론을 넘어서 구체적인 이제 문화다양성 콘텐츠 기획 제작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명상 교수님께서는 한국이라는 공간 안에서 이주민 이야기들을 담은 문화지도를 이제 말씀해 주셨고, 주동환 교수님께서는 그러니까 이국, 타국에서 살고 있다기보다는 오고 간 한국인들의 이제 이야기를 문화지도로 만든 그런 사례들을 대비해서 말씀해 주셨다는 점에서 문화 다양성의 관점들을 조금 더 환기시킬 수 있는 그런 기회였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다문화 콘텐츠 연구소에서는 문화 다양성과 이제 창의적 융합 실습이라는 과목이 있는데요. 지금 이렇게 문화 지도를 실시간으로 제작하는 작업들은, 그러니까 실시간으로 아카이빙도 하면서, 그리고 이제 실제로 만들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은 문화 다양성을 관점으로 한 인재들을 양성하는데 굉장히 교육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시아 발전 재단과도 앞으로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모색하는 자리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중앙대학교에서는 이제 첨단영상대학원에서도 이제 학생들이 콘텐츠를 직접 제작할 수 있는 인력들이 있기 때문에 아시아 발전 재단에서 가지고 있는 이런 이제 아이디어들을 구체화시킬 수 있는 그런 연결점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문화 다양성 융합 전공을 하는 학생들 역시 이제 하나의 연결점으로서 문화를 횡단하는 그런 인재들이 될 수 있는 그런 지점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제 짧은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또 저희가 시간이 조금 길어지면서 시간을 또 절약해 주시기 위해서 토론을 짧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혹시 오늘 참여해 주신 분들 중에 꼭 이 질문만은 꼭 하고 가야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나 혹시 이 코멘트는 꼭 하고 가야겠다라고 하시는 분 혹시 계신가요? 네. 혹시 조남철 이사님께서 혹시 보시고 또 말씀 나눠주실 게 있으시면 간단하게 좀 부탁드립니다. 한 1분 내로 부탁드릴까요? 네. 음소거가 되어 계셔서 네네. 예, 우선 좋은 학술대회에 같이 하게 돼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주 교수님 아주 오랜만에 뵀는데 또 미국에 계신 분 뵙게 되니까 더 반갑습니다. 두 분이 뭐 오랫동안 서로 호흡을 잘 맞추셔서 한국 내에 이주민 문제를 많이 이제 노력을 하셨는데, 오늘 제가 특별하다는 생각이 든 것은 그래서 어떻게 콘텐츠할 것인가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토론해 주셔서, 아까 우리 김혜원 박사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우리 재단은 하여튼간 아시아 문제와 관계에서는, 특히 국내에서는 한국으로 이주한 아시아인들, 이주 노동자도 있겠고 결혼 이주 여성도 있겠고 또 유학생도 있을 텐데 그들이 한국 사회에서 어떻게 자리 잡고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관심이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기 위해서는 좋은 콘텐츠와 만날 때 그게 더 효과적으로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학술회의 내내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주 좋은 학술회에 같이 하게 돼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이원영 교수님께서도 한 말씀. 제가 이 사업을 지금 2년째 하고 있는데 아마 통상적으로 6년을 하고 또 뭐 더 늘릴 수가 있다고 한국연구재단에서 이야기합니다. 우리 사회에서 문화 다양성을 인정하고 또 확산하는 필요가 있는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가 어떻게 보면 문화 다양성 그런 면에서는 좀 후진국이라 생각하는데 오늘 여러 교수님들 발표, 토론을 들었으니까 상당히 많이 문화 다양성에 대해서 이해도가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우리 교수님들의 힘을 빌어서 아까 문화 다양성 확산하는 데도 일을 쓰고 또 좋은 콘텐츠를 만들어서 더욱더 문화 다양성에 관한 이론 및 실제를 확산하는 데 좀 힘을 써볼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마 우리 연구소에서 관심이 계시면 우리 연구소 홈페이지에 와 들어보면 우리가 연구한 내용이라든지 기타 연구 논문들을 다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문화 다양성과 스토리의 만남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스토리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역사이기도 한데 그 안에는 굉장히 다양한 삶의 면면이 녹아져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또 많은 사람들과 나누어질 때 이 공감을 넘어선 정말 새로운 만남의 시간들이 만들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우리 김혜원 박사님께서 문화를 횡단하는 인재들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지향점을 전달을 해주셨는데 정말 문화와 문화로 소통하는 그러한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고 저는 이제 말씀 주시는 내내 이제 여기에 와 있는 사람들 특히 여기에서 함께 우리와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과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부분의 문제뿐만 아니라 현재 아시아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문제들과도 콘텐츠로 만나는 그러한 부분의 확장성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지금 현재 굉장히 아픔을 겪고 있는 미얀마나 인도나 파키스탄의 어떤 카슈미르 분쟁이나 이로 인해서 아파하는 많은 사람들 그리고 아시아인들과 어떻게 하면은 문화와 그리고 콘텐츠로 교감하고 만나고 그리고 그분들과 함께 할 것인가에 대해서 또 저희에게도 과제를 던져주시는 그러한 시간이 아니었나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나누어 주셨던 것들 그리고 또 새롭게 또 저희가 다시 봐야 하는 새로운 관점을 정해주신 것들을 토대로 해서 저희 연구소에서는 계속해서 관련한 일들을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오늘 함께 해주신 분들 너무나 감사드리고 또 발표해 주시고 또 토론해 주시기 위해서 함께 해주신 분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저희가 계속적으로 세미나나 학술대회를 계속 진행할 예정인데요. 그럴 때마다 선생님들께서 함께 참여해 주시면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한층 더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지식도 공유해 주시는 그러한 시간들을 앞으로 더 많이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여러분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중앙대학교 다문화 콘텐츠 연구소가 준비한 작게 준비했지만 앞으로 또 만날 때는 조금 더 크고 많은 분들과 함께 만나게 되기를 소망하면서 오늘 함께 해주신 분들께 너무 감사드리고 오늘 이것으로써 저희가 준비한